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좀 늦었네요. 지금 10시 가까이 됐는데요. 빨리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시 반쯤이면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 뒤에 보시면 이거 정말 멋있죠? 이거 한강대교인데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미래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어느 이제 신문 페이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 이런 거 UAM이라고 네이버에만 치면 이런 사진들 많이 구글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헬기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드론 택시 아니냐 이러신 분도 있는데, 뭐 비슷합니다. 드론 택시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보다는 사람이 한 4인 정도, 그리고 이게 뭐 미국 쪽에서는 주마다 이동하는 게 한 50인 이하 이렇게 태워 다니는 거. 그래서 얼반 에어 모빌리티 사업이 지금 신 성장 먹거리로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내에서는 현대차 그룹 그리고 하나 그룹 그렇죠? 그 두 군데 그룹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밤 아크 인베스트먼트 우리의 돈나무 언니가 ETF를 또 하나를 준비를 1월 달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출시되는 우주 ETF 코드명 아크 X인데요. 여기에는 관련된 뭐 여기에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것도 들어가고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도 좀 일부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관련된 종목들이나 어떤 편입 비율이 나중에 달라지긴 하겠지만, 작년에 워낙 유명했었잖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 거의 뭐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였고, 시장도 거의 코로나가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기술력을 거의 10년 이상을 땡겨온 것처럼 이 투자된 ETF가 패시브 ETF가 대부분이지만 액티브 ETF도 상당히 미국 중에 많은데, 그 액티브 ETF에서 상당히 그런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정말 압축적으로 포트폴리오 짠 ETF에 대해서 수익률이 뭐 연간으로 뭐 거의 더블 이상, 뭐 많게는 거의 3배 가까이 난 그런 ETF를 만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우주 ETF를 오늘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그룹에 제가 얼반 에어 모빌리티 큰 베팅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제 사실 잠깐 언급 드렸었어요. 하나 시스템이 1.2조 원에 시가총액 2조 원짜리가 1.2조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었는데, 뭐 대형 악재죠. 대형 일반적으로 봤었을 땐. 근데 이 하나 시스템의 대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그리고 뒤에 밑에 이제 그 오너 일가가 이제 출자한 그런 2대 주주가 있는데, 그 지분이 거의 70% 가까이 뭐 좀 안 되게 있어요. 우리 사주까지 포함하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삼자 배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뉴스들이 오늘 시장에서 나오면서 아침에 밀렸던 하나 시스템이 오늘 상대적으로 우주산업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나 시스템의 종목을 굳이 꼭 얘기한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먹거리, 주식시장에서 정말 그런 것들이 미래 성장 동력과 어떤 지금 당장의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코로나 이후에 이런 혁신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그런 꿈과 희망을 주식에서 이미 가격적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데일리 시황을 말씀드리면서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체크부터 해볼게요. 미국 다우지수가 어땠죠? 밤사이. 그 이제 블록딜, 그죠? 제가 커뮤니티에 올리긴 했는데, 이 일부 헤지펀드 뭐 빌항이라는 이분이 거의 뭐 자산이 30조 원 넘게까지 갔다가 지금 빵으로 못 수렴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있는데, 이 여파에도 뭐 사상 최고, 이게 글로벌 아이비들 특히 이 미국계 금융 쪽에서 이 부분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이번에 금융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건드리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미국 다우지수는 이런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간 가십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만 17번째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제가 올해 작년 말에 데일리 시장 올리면서 눈에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사상 최대를 계속 아마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습니다. 코스피는 물론 못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결국 결을 맞출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나스닥은 일부 금리의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은 위에 고점 대비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결을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이 가시화되면은
기술주들 성장주들에 대해서 세금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부양책과 맞물려서 약간 악재성으로 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엔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주가를 계속 견인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캐시드의 우주탐사 ETF 곧 뉴욕 증시 이제 개장하면서 거래가 될 거고요. 요거 오늘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밤에 잠 안 주무시는 분들은 한번 포인트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드명은 ARKX예요. ARKX. 그리고 편입 상위 종목이 트림블, 뭐 3D 프린팅, ETF 크라투스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알파벳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중국의 쩡둥닷컴, JD.com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고 하고 그 우주 탐사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당장에 종목을 39개를 아크엑스에 편입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뭐 정말로 우주 관련 산업에 관련 종목들을 진짜 억지로 뽑아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력 그리고 뭐 클라우드 그쵸? 그리고 우주 산업과 연관될 수 있는 뭐 통신업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솔루션 이게 아까 하나 시스템의 1대 주주, 2대 주주 그리고 우리 사주까지 하면 약 7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게 출자한다고 하는데 어제 유상증자 공신이 떴고요. 사실 어제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어제 이미 시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2대 주주도 구주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주 배정하고 만약에 나중에 청약이 미달되면 이제 신주 청약을 하겠다 그죠? 신주 이런 내용이었는데 얘네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5% 이상 들고 있거든요. 걔네한테 먼저 배정이 되니까 당연히 얘네가 출자하게 되는 자금이 큰 거죠. 이게 무려 7,500억 원입니다. 7,500억 원. 그래가지고 이 자금 시가총액 2조 원의 이 하나 시스템이 1.2조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덜 빠지고 오늘은 어제 빠진 거를 다시 되돌리고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미국의 캐시우드 우주 탐사 ETF와 맞물려서 이 얼반 에어 모빌리티는 우주 탐사보다 더 빠르게 우리 현실에 다가올 수 있는 신 먹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전기차 시장보다 더 파워풀하게 클 수도 있다고 지금 시장에서 리포터들이 나온 게 있어요. UAM 시장이 2035년에 뭐 거의 700조 이상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앞으로의 이런 방향들 아까 현대차 그룹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나 시스템이 옛날에 이제 삼성테크윈도 인수하고 지금 우주 관련 얼마 전에 인공위성 세트레가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하나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 신사업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하나솔루션은 태양광뿐만 아니라 제가 옛날에 페르보스카이트라고 태양광 텐덤전지 이런 것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그룹이 지금 3세 경영에 들어가면서 정말 좀 달라진 모습으로 좀 시장에서 부각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그룹도 예전에 시장에서 잘 안 봤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된다. LG전자가 제가 얼마 전에 LG전자 구강모 회장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봐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LG이노텍 전장 부품으로서 정말 최고의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자율주행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애플카 이런 것도 LG전자가 더 오히려 클 수 있다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 마침 또 그런 얘기가 나왔죠. LG전자 마그나 합작 그런 회사 이파워 트레인에 대한 부품이 애플카에 언제든지 준비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LG전자가 급등했고 LG이노텍도 급등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기아차가 계속 만들지 않겠냐 OEM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이쪽은 전장 부품에 대한 이파워 트레인이면은 완성차는 기아차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아차가 같이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정적인 센티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LG전자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LG이노텍이 그동안 애플에 납품됐었던 그쵸? 그게 그리고 VTX
뭐 자율주행 이런 쪽에 대한 기술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LG전자 구강모의장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건 LG의 정말 전장 시스템 이파워 트레딩 구동 모터 이건 전 세계적인 기술력이 이미 인정받은 그런 기술력이거든요. 거기에다 유통망 네트워크에 대한 마그나 이런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가 충분히 애플카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 대형주가 최근에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계속 거치고 있었는데 상대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이런 부분이 대형주를 좀 점프업 시키지 않았나. 밑바닥에서 상당히 그래도 센티를 되게 일으킨 그런 뉴스거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식이 또 하나 있었죠. 뭐 LNF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제가 그 폭스바겐 이슈 관련해서도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데일리 시황과 함께 폭스바겐 이슈, 2차 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들어간 소재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셀 업체는 각형이냐 파우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좀 일부 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의 파이가 전기차가 시장이 정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커지는데 지금 여기 업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셀에 들어가는 거를 이게 셀이 뭐 더 표준화가 되겠지만 이런 소재 부분은 이 커지는 파이 시장에서 굳이 주가가 내릴 이유가 없다 하면서 뭐 LNF, 포스코 케미칼 이런 소재 업종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마침 그때부터 바닥에서 일어나면서 2차전지 오늘 또 강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급등했고요. 덕분에 19거래일 만에 이런 대형주랑 2차전지 이런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3070선을 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영향 대형주가 좀 강해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개별주가 못 움직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재, 시장 방향성 모아다 상반기까지 같이 주목하자 이런 하나투자증권 리포트가 있었는데 뭐 이거 깔려고 한 건 아니고요. 소재화학, 철강, 조선, 건설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 가치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경기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턴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뭐 수화주나 이슈도 있었지만 물동량 이런 부분 그래서 HMM이 정말로 이렇게 바닥에서 템버거가 나왔죠. 템버거 흔히 말하면 근데 이거 현대상생 옛날에 제가 해운주 좀 싫어한다는 이유가 과거로 한 월봉으로 봐가지고 2011년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랬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점에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아직도 마이너스 95%입니다. 이 정말 채바닥에 작년 코로나 때 잡으신 분은 10배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 해운주 여기서 물리신 분들 저도 이때 매매했다가 좀 많이 당했던 적이 있는데 1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업황이 계속 안 좋았었는데 진짜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이번에 턴하면서 이렇게 올랐지만 이게 옛날 가격이 이렇게 갈 거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시클리커 업종이고 이번에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적만큼 이미 주가는 저는 많이 땡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계속 주목해라. 철강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소재도 마찬가지고 건설 뭐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장주만 많이 올랐냐? 얘네도 올해 초 대비 YTD 대비 연초 대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냐? 글쎄요. 1분기 어닝 시즌 지나가고 4월 중순부터 보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가 다시 판을 바꿀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시기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논란은 제가 보기에 지어야 돼요. 그냥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고 아니면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 두 가지만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네 경기 민감 가치주도 1분기까지 좋고 2분기까지 좋았는데 3분기부터 꺾어요. 2분기가 피크아웃이에요. 그리고 주가는 2분기부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보통 선행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런 뭔가 이게 뉴스로 나왔어요. 뉴스 리포터를 안 보셨을 텐데 네이버 뉴스에도 나와 있고 이런 부분만 보면 뉴스에 팩트를 이거 의견이긴 한데 뉴스를 잘 골라내고 어떤 시장 흐름으로 정말 이 시클리커 업종이 올해 내내 좋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고 주가가 얘네가 안 올라서 지금 추천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골라내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HTS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아까 말씀드린 14조 1% 올랐고요. 상승 종목이 500개, 하락 종목이 300개. 코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10조 0.4%. 최근 코스닥이 계속 거래된 게 10조 안팎이에요. 보면 코스피가 빨간색 그래프고 종가상 거의 고가. 코스닥은 뭐 와리가리 했습니다. 거의 와리가리 했고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하락보다 한 2배, 어제보다는 투자 심리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간만에 샀고요. 기간 2,500억 샀고, 그럼 오늘 연기금은 아침에 사다가 오후에 또 팔았습니다. 연기금은 아마 계속 팔 겁니다. 일단은 코스닥 외국인 기간 오전에 개인이 사던 거를 다 받아내면서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코스피 완전히 61선 위로 올라갔고요. 그죠? 아니죠? 못 올라갔네요. 여기 61선 조금 위로 올라갔죠. 근데 이평선은 계속 모이는 삼각수렴이야.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 그죠? 이렇게 급등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방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61선 회복해서 위에서 좀 있지만, 이게 여기에 한 번 더 튀길 수는 있는데 더블 바닥으로 W자로 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 올라가려면 이익 모멘텀이나 뭔가가 분명히 좀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인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 내렸습니다. 내렸죠? 내렸고 완전히 헤드앤숄더로 지금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종목들 볼게요. 종목들 보면은 대형주들 웬만한 거 다 좋았어요. 웬만한 거 다 좋았고, 아까 2차전지 SK이노베이션이 특히 강했고요. LG전자 아까 그죠? 애플과 관련 이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중에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이게 뭐 애플과 관련해서 뭐 전장부품 모비스, 기아차가 완성차 만들면 좋아질 수 있죠. 현대차는 생각보다 약했어요. 기아차 쪽으로 역시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 이걸 보여준 것 같고요. SDI도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 웬만한 거 LG약도 2차전지 셀 업체도 다 강했습니다. 통신조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죠. 오늘 좀 약했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 어땠죠? 수소 관련주들 되게 좋았습니다. 풍력이나 이쪽은 좀 안 좋았고, 효성 3인방은 오늘도 어제 이어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음식료, 화장품 뭐죠? 그리고 시클리컬, 이거 보세요. 경기민간 가치주 오늘 어땠죠? 미포조선 조금 소폭 올랐고, 오늘 조선건설, 기계, 해운 다 안 좋네. HMM은 무적 실적 그렇게 좋다면서 오늘 어제 수혜주나 뭐 가동되니까, 가동됐으면은 운이 뭐 그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뭐 가격이 못 오른 것도 아니었고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오를 만큼 올랐다. 저는 이쪽 시클리카 오를 만큼 올랐다. 경기민간 가치주들 상대적으로 작년 코로나 때 수혜를 못 받아서 오래 오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기 회복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템버거예요. 템버거. 그죠? 템버거 거의 작년에 코로나 때 2,500원까지 갔던 게 뭐 지금 28,000원에 템버거 더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월봉으로 볼까요? 해운주가 다 이랬습니다. 조선주도 다 이래요. 2007년에 금융이 터지기 전에 정말 좋았고, 2011년에 완전 호황이 일으켰다가 중국에서 이쪽 조선철강, 시클리컬 뭐 이런 쪽 투자하면서 한국에서는 완전 망가졌고, 완전히 망가지고 중간에 막 권리락 이런 것들 뭐 감자부터 해서 대안해온 별의별 이슈가 다 있었습니다. 요거를 과연 먹으신 분이 이때 투입해서 코로나 때 신규 진입자들은 아마 있었을지 모르는데, 기존에 이거를 과거 주식시장에서 저처럼 뭐 15년, 20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거를 여기서 잡으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진짜 손에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들고 가신 분 사실 쉽지 않아요. 자, 주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해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간 투자만 하면. 근데 보유해서 먹는 거, 이거는 운도 좋아야 되지만 정말로 실력도 돼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여유 자금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캐시플로우에 대한 여유가 없으면 주식을 이렇게 들고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1년이란 것도 되게 길 수가 있거든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1년을 못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HMM만 봤는데 뭐 지금 뭐 미포주선 이런 거 볼까요? 이거 어떤 거? 월봉이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2007년에 가장 호황이었어요. 이때가 2003년부터 완전 조선 철강 뭐 이런 쪽 엄청 좋았거든요. 이때도 경기 정말 사이클 좋았고, 이렇게 여기 이거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미디어, 레저, 엔터, 게임, 그냥 뮤직 스튜디오, 메타버스 관련주로 되게 계속 강한 모습입니다. 게임주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좋았고, 엔터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어땠죠? 반도체 보면은 소재랑 후공정 이쪽 좋았어요. 소재랑 후공정 좋았고, 오늘 전공정 이런 쪽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장비나 이거 5G랑 위성 관련주들, 우주산업 아까 얘기한 하나시스템 보면은
얘는 지금 얘도 코로나 때 이거 보시지 말고 올해만 보십시오. 되게 차트도 좋고요. 저는 일단 미래 성장 먹거리 지금 당장의 이익을 뭐 PR 뭐 이런 걸로 계산하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접근하기 힘들겠지만 저는 회사가 아주 달라지고 있다. 하나 그룹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근데 관련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아이 뭐 이런 것들은 오늘 다 떨어졌고 오늘 우주 관련 ETF 출시하면서 내일 어떻게 시세가 반영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쏠쏠한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핸드셋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헬스케어 바이오가 오늘 시장에서 SK그룹이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어제 강했던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이런 쪽이 약했습니다. 시장은 대부분 그냥 오를 만큼 아니 종목들이 골고루 올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주도는 오늘 2차 전지였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좀 전에 HM에 되게 까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거 진입하는 거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까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과연 저걸 살까?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걸 그걸 뉴스화 시켜서 마치 경기 민감 가치주로 지금이라도 사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수출 조세 올해 1월, 2월, 3월 계속 좋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객관적 데이터 확보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기 회복에 대한 산업재 중후장대 경기 민감 시클리컬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실적 효조가 이어져요.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예요. 해운업종, HMM 이런 거 같은 경우 조선 중공업도 철강도 나올 수 있어요. 일부 종목 빼고는. 근데 주가는 어떻죠? 올해 1분기만 바라보면 성장주보다 되게 좋았고 웬만하면 YTD로 웬만하면 20에서 평균 30% 이상 올랐고 많이 오른 거는 50%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경기민감주 지금 이거 쳐다봐라. 이게요. 지금 쳐다보려면 3분기, 4분기까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1분기, 2분기 이렇게 피크아웃해서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좋았기 때문에. 워낙 작년에 20년 1분기, 2분기 대비 YY 진짜 몇백 프로 성장할 수 있지만 과연 3분기, 4분기에 이 추세를 QQ로 계속 뛰어넘을 거냐? 그럼 사는 게 맞죠. 근데 그러기에는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이 4분기까지 충분히 땡기지 않았나 3분기 이렇게 그리고 이때 이후에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장주 그러면 성장주 이익이 이렇게 뭐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또 있죠. 성장주는 꼭 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을 얘기하고 UAM을 얘기하고 우주 산업을 얘기하지만 제가 바이오도 얘기하고 그쵸? 지금 실적으로 끌고 갈 건 제가 보기에 반도체밖에 없어요. 반도체는 3분기, 4분기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빅사이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디램과 낸드 쪽도 지금 캐펙스 투자 들어가면서 장비주도 좋아질 수 있고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그런 공급과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섹터는 반도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매매하려면 반도체 장비든 소재든 매매하는 게 맞고요. 정말 좀 투버거, 쓰리버거 뭐 이런 것들을 바라시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중에서 지금 가격에서 많이 오른 거에서 두 배, 세 배 오르는 건 좀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50%만 나와도 정말 많은 수익 같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죠. 2차 전지 여기서 또 두 배?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전기차 시장 이제 전 세계 5%뭐 점유율 마켓이요. 이거 막 20% 30%도 아직 안 갔는데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가격 조정이 정말로 저는 좋았다고 봐요. 그래서 잘 생각해서 성장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주항공 얘기 마지막 하고 싶습니다. 결국 저는 UAM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그룹이 이 UAM, 어반 모빌리티, 도시명 모빌리티 사업이죠. 유성통신, 미래 먹거리 키우려고 1.2조 유상증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대주주, 3자 배정 유상증자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아크인베스트가 오늘 우주항공 ETF를 해서 항유 몇 년 안에 올해는 수익 나기 어렵더라도 만약에 4, 5년 뒤에 또 테슬라처럼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야 되겠죠. 하나그룹 진짜 달라진 하나그룹이라 생각하고 이 어반 모빌리티 사업을 국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도 좀 인정받았다는 리포트도 좀 있어요. 독일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초반에 그림 있잖아요. 초반에 그림 이거 허무맹랑한 것 같아요. 이거 글쎄요. 저는 이런 거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주주가치 제고라고 생각됩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